자, 개념 2번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집합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지 볼 텐데, 자, 우리 교과서에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집합의 표현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자,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얘들아, 우리가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주지만 사실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거 막 원소 나열법 이렇게 쓰면서 외울 필요 전혀 없어. 알겠지? 자, 원소 나열법, 그 다음이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말 그대로야. 말 그대로. 원소 나열법은 뭐냐면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원소를 그대로 나열하는 방법인 거고, 원소를 다 나열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이 원소를 알 수 있게 주는 방법이 조건 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저 녀석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그림으로. 자, 예를 들어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집합인데, 자, 6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집합돼 안 돼? 집합되죠. 어떤 조건에 의하여? 6의 양의 약수라는 이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대상이 누구였지? 1, 2, 3, 6이었죠. 이렇게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걸 표시를 해보면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의 입장에서 표시를 하면 얘를 어떻게 표시한다? 그렇죠. 저 녀석은 집합기호 안에 누가 들어있다? 1, 2, 3, 6이라고 하는 원소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해서 보여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잖아. 그치?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 주는데, 자, 요거는 표현 방법을 좀 잘 알아야 돼. 보세요. 요거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집합 기호를 쓰긴 써. 근데 이렇게 쓰는 거야. 앞에다 원소를 쓸게, 쌤이. 자, X가 원소이다. 자, 요 집합 기호 안에 X라는 녀석이 원소이다. 단 해놓고 발을 친 다음에 요 뒤에다가 X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여기 뒤에다가 설명을 해줄 거야. 뭘 해준다고? 요 X의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라고요.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면 이렇게 설명해 줄게. X는 6의 약수. 요렇게 만약에 쌤이 조건을 달아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과 밑에 있는 녀석이 같아, 달라? 다르죠. 왜냐하면 요건 양수만 됐고, 여기 6의 약수는 음의 약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렇게 쓰고 여기다 하나 더 써줄게, 쌤이. 단 뭐라고 쓸 거냐면 X는 양수. 요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써주면 요 뒤에 있는 조건, X는 6의 약수, 단 X는 0보다 크다. 이런 조건들로 인하여 이 X라는 원소가 1, 2, 3, 6이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조건 제시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쌤, 그러면 아예 이쪽에다가 이렇게 안 쓰고 X는 6의 양의 약수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써도 돼요. 쌤이 이렇게 한번 분리해서 써본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써도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집합 문제의 활용 문제를 보면 이 조건 제시법이 많이 쓰여. 왜 많이 쓰이냐? 자, 써볼게. 이 조건 제시법은 요 앞자리에 원소가 오게 되고, 이렇게 발을 해준 다음에 요 뒤쪽에 이 원소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뒤에 오게 돼 있는데, 이 조건을 얼마나 복잡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 조건 제시법의 활용 문제가 나오면 이 조건들을 다양하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문제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도 문제 풀면서 계속 연습해 볼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은 그럼 뭐냐? 벤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그림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딱 써놓고, 자, 요게 A의 집합인데 요 안에는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들어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요 집합 기호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다고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요게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대표형 1번 문제를 보니까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집합 A,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을 딱 보니까 A라는 집합에 뭐가 들어있냐면 1, 2, 4, 8, 16 이렇게 들어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때, 자, 1번부터 볼까? x 바 x는 2의 배수. 에이, 아니죠. 일단 1이 들어있어서 아니기도 하고 2의 배수는 엄청 많지. 2, 4, 8, 6 요게 없다고 하더라도, 1이 없다고 하더라도 2, 4, 8, 6만 2의 배수인 건 아니니까 이 조건이 다 나타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x 바 x는 8의 양의 약수. 8의 양의 약수는 1, 2, 4, 8까지는 되지만 16 안 되죠. 그죠? 안 되고. 3번 x 바 x는 16의 양의 약수. 1, 2, 4, 8, 16. 맞네. 그죠? 16의 양의 약수를 표시한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이거 좀 조건 제시법인데 좀 약간 복잡하게 나와 있지, 그죠? 한번 잘 봐보자. 집합 A가 있는데, 자, A는 원소가 X다. 근데 설명을 보니까 X는 어떻게 생겼냐면 2의 M 제곱 모양으로 생겼다. 그런데 또 옆에 단서가 M은 뭐다? M은 자연수다. 자, 요런 모양이구나, 요런 모양. 자, 그리고 B를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 역시 X가 원소인데 그 X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얘는 3의 N제곱꼴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N은 뭐다? 또 역시 자연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집합 C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집합 C는 원소가 뭐래? 원소가 Z래, Z. 근데 조건을 보니까 이 Z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Z는 X하고 Y를 곱했다는 거야. X하고 Y가 뭔지를 알아야 곱하지, 그지? 그래서 뒤에 또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는 A의 원소들이, A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우리가 X라고 하고, 그 뒤에 보니까 Y는 B의 원소래, B의 원소. B의 원소들을 Y라고 한다 그런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건 이제 뭔지 알겠다. Z가 원소인데 Z는 X하고 Y를 곱한 거다. 그죠? 근데 X하고 Y가 뭔지 봤더니 X는 A에 들어가는 원소이고 Y는 B에 들어가는 원소이다. 그 둘을 곱해서 원소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네요. 자,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되는 거야. 설명하는 걸 하나 따져보면 되는 거야. 해볼게. 자, 해볼게. 보니까 자, A부터 써볼까요? A부터. A는 2의 M제곱꼴이었다. 2의 M제곱꼴. 원소가 2의 M제곱꼴. 근데 M은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하나씩 넣어보지 뭐. 하나씩 넣어보면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1 들어가면 2.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2의 제곱. 3이 들어가면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녀석들이구나. 그죠? 개수는 무한. 엄청 많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B도 역시 3의 제곱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3의 제곱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n이 또 자연수니까 얘는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게 뭐였다? C의 원소는 얘네들을 곱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 하나랑 여기에 있는 원소 하나를 꺼내서 곱했다면 2의 무슨 제곱꼴 곱하기 3의 무슨 제곱꼴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이 Z라는 원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뭐 엄청 많겠지, 이것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에 원소가 아닌 걸 골라봐라. 이랬거든? 아닌 거? 자, 1번부터 한번 봐보자. 1번은 보니까, 1번에 지금 6이 있단 말이야, 6. 6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야, 6은. 그렇죠. 2 곱하기 3이니까 이 모양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하라는 얘기네. 그죠? 2번은 뭐야, 2번? 2번은 12. 12는, 자, 소인수분해 해보면 되겠죠? 4, 3,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요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54. 54는 6 곱하기 9죠. 6 곱하기 9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6 곱하기 9는 2 곱하기 3이 6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3의 세제곱 곱하기 2.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60이라고 돼 있다, 60. 60은 근데 얘들아, 2 곱하기 3을 하면 6이고, 6에다 10을 곱해야지 60이 되는 거니까, 10은 2 곱하기 5잖아, 이렇게. 그러면, 불청객이 하나 꼈네? 누구? 5.
네, 요 녀석이 있으면 안 되죠. 요 녀석이 있으면 이 Z의 원소라고 될 수가 없는 거지. 이 조건에 맞질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했는데 세 가지 뭐 있었다고?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원소를 말 그대로 나열할 거냐? 아니면 그 원소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제시할 거냐? 아니면 그걸 그림으로 나타낼 거냐? 그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케이. 자, 어려운 내용 아니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우리 또 다음 개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